새누리당 여권 소식도 좀 한번 들어보죠. 여권이 이제 네. 친이 친박 친이가 없어지고 네. 친 김무성파와 반 김무성파로 지금 나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. 그러니까 이게 친이 친박이 이번 네.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좀 막을 내리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, 전 원내대표가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빠지면서 일단 당내에서 친박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지면서 많이 약화됐고요. 그리고 이미 6.4 지방선거든 여러 번이든 이 친박이라는 세력이 뭔가 한번 여러 번 도모를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6.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에 뭐 서울의 김항식, 뭐 경남의 박완수 뭐 이렇게 해서 친박 세력들이 한번 밀어봤는데 이게 대중성도 떨어지고 뭔가 이게 잘 안 되면서 친박이 이게 힘이 약해졌구나. 예. 그 뒷면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뭔가 세력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게 혼자의 개인기로 이게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뭔가 세력이 약화됐을 때 자기가 힘을 실어줘서 그 세력을 키워준다거나 이런 그렇죠. 스타일의 정치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현 대통령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친박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. 결국은 지금은 친김무성과 반김무성 좀 있으면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또 세력이 갈라지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서청원 네. 이제 2등을 했던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금 아직 당무에 복귀를 안 하고 있죠. 안 하고 있죠.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? 그럼? 이제 강원도에 가 있다고 하는데요. 예. 의사가 일단 이제 성대 결절이 심하니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공기가 좋은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강원도로 가 있고 이 서청원 이제 최고위원이죠. 최고위원이 감옥에서 좀 생활을 한 이후에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. 그래서 네. 겨울마다 이 필리핀에 가서 요양을 한 달씩 하고 돌아오곤 하거든요. 지금도요. 예. 근데 어쨌든 지금 몸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도 아직 좀 치유가 좀 덜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2위 최고위원으로서 할 역할이 있겠느냐 좀 거치까지 고민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. 어쨌든 7월 30일 재보궐선거 전까지는 좀 돌아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. 730 전에 오면 이제 같이 유세도 다녀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몸도 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지금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?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뭐 그게 사퇴까지 가는 거 아니냐. 이제 사퇴하면 이제 승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이제 6위 이제 다음 최고위원. 법적으로는 그게 승계가 안 된다고 제가 어서 또 본 것 제가 좀 같은데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서청원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 전에도 사퇴를 해야 되는 거 너무 이제 세게 붙으면 당대표가 새로 되는 당대표가 부담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뭐 거취를 결정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. 김무성 대표가 왜 얼마 전에 병문안 갔었잖아요. 밤늦게 15일에 갔었죠. 가서 뭐 형님 하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뭐 담배도 좀 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라고 하면서 뭐 30년이나 지낸 사이고 우리 싸운 적이 없다. 이제 다독거렸고 그 자리에서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제 잘 화합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오늘 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토요일 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또 병문안에 방문을 했어요.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밑에서 김무성 대표도 있었고 서청원 최고위원도 같이 상도동계로 같이 하지 않습니까?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잘 말씀 못하지만 잘하래 하면서 사투리로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. 어쨌든 지금은 김무성 대표로 워낙 뭐 청와대든 여당이든 할 것 없이 하나로 뭉쳐 있는 상황이고 특히 730이라는 지금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730까지는 이제 당내에서는 별 문제 없이 갈 것 같고요. 이제 730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좀 요동은 좀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로서는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관계 뭐 그렇게 뭐 크게 잡음이 일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?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약간 감정의 골이 좀 생겼죠.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알게 모르게 서청원 대표를 최고위원을 좀 도와준 거 아니냐? 아니냐라는 거고 또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기는 정말 중립을 지켰다. 그러면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되는 걸 도와준 거 아니냐 간접적으로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고 해요. 결과적으로는. 왜냐하면 이제 김무성 대표가 원래 앞서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번호도 이제 교환하고 이제 서로 터서 했고요. 청와대 내에서는 그야말로 한 라인. 대통령한테 원하면 대통령과 비서실장, 정무수석 가리지 않고 당대표랑 소통을 하겠다. 조윤선 정무수석은 실제로 지금 매일
김무성 대표랑 하루에 한 번씩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.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, 김무성 대표도 730 이후에 사무총장이든 비서실장이든 당직 인선을 할 때 청와대와 상의하겠다.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큰 문제는 없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른바 청와대 3인방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? 김무성 대표.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재만, 정호성, 안봉근. 그렇죠. 흔히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라고 것들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약간 비판을 할 때 인사를 잘 못한다. 그러면서 약간 이제 비선도 있고 뭔가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겼어요. 당시 김무성 대표가. 그러면서 이 문고리 권력, 이 3인방, 문고리 3인방을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좀 있었는데요. 일단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공식 라인을 텄고 또 대통령하고도 한 라인이 구축됐기 때문에 이 3인방 문제는 좀 접어두는 것 같고, 이 3인방 입장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김무성 대표와 잘 지내도록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, 또 본인은 공식 라인이 아니라 그냥 이 실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역할을 할 건 없다라고 지금 뭐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원래 전화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? 전화를 밤늦게든 주말이든 주로 전화로 얘기를 많이 하죠. 전화로 이건 뭡니까?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래서 뭐 그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벨소리가 수석들마다 다 대통령 벨소리는 별도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. 다 다른 거죠. 헷갈리지 않게. 다 다른. 그건 이제 수석들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름 저장도 뭐 VIP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놓고 있죠.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전화로만 서로 지시하고 뭐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면 보고를 좀 많이 받는 쪽으로 바뀌었다.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9개 수석실별로 모든 수석과 수석이 비서관을 대동을 한 상태로 대통령이 가서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. 수석은 수시로 보고를 하지만 이 형식을 갖춰서 비서관까지 데려가서 보고를 한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. 이거는 이제 흔히 이제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라고 많이 해석은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금 이 절박함이 대통령이 크다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2기 내각이 출범을 했고 새로 청와대도 바뀌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3개월 동안 약간 이제 국정 공백이 생겼고 또 세월호 후속 조치인 국가 대개조론까지 이제 해야 되고 일은 더 많아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석실별로 이제 하는 거고 일각에서는 만기 칠남형 리더십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. 그 정도로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국정을 더 장악해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수석과 장관은 조금 대통령에게는 시달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. 김진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오늘 사임 사퇴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건가요? 아니면 예고가 됐던 겁니까? 좀 설왕설래 말들이 좀 많은데요. 본인은 예전부터 좀 청와대에도 그렇고 여러 곳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것이고요. 사의 이후로는 뭔가 새로운 변화. 지금 이제 6년 임기를 했는데 3년 딱 반을 지났거든요. 그리고 올 7월 초에 큰 행사인 이 IOC 초청하는 초대에서 이 평창 올림픽을 실사를 받는 걸 끝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좀 역동성 있는 걸 좀 사람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건데 그보다는 약간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. 중앙정부하고 또 강원도지사가 이걸 이제 주도하는데 야당 몫이지 않습니까? 그 가운데서 조금 마음의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좀 심신이 지쳐서 좀 쉬겠다고 하고 일각에서 나오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아니냐. 이건 일단 아닌 것으로 아닌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이남희 자 짧게만 30초 내로 우리 저 심재철 의원이 이리저리 무슨 카톡 메시지 때문에 좀 논란이 휩싸렸는데 반대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옮긴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것이다. 특검을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다. 이렇지만은 계속 야당에서는 지금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요. 심재철 위원장은 저 스마트폰을 뺏어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예전에도 국회 본회의 때 그 누드 사진 봤다 논란됐던 걸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이남희 기자 그리고 동정민 기자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